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 놓이고, 관계 속에서 웃고, 울고, 상처받고, 치유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느 날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좋고, 또 다른 날은 가족의 한숨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어렵고 관계는 힘든 걸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떠올릴 때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스승, 제자, 동료, 이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연결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성장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바로 이 관계의 철학을 삶과 사유의 중심에 두었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철저히 사람 중심의 철학을 실천한 인물로 공자와 맹자의 유학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실천적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삶은 오늘날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정약용이 남긴 기록과 명언, 유가 사상의 흐름 속에서의 인간 이해, 그리고 현대 심리학과 연결되는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교훈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뿌리를 두고 있었던 동양 고대 철학, 특히 유학 사상의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시대의 사상가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 중심 철학의 계승자이자 실천자였습니다. 그 사상의 출발점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간 관계의 기본 정신을 인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존중. 이것이 공자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이후 맹자는 이를 보다 뚜렷한 인간관으로 확장시킵니다.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는 낙관적 철학을 세웠습니다. 맹자에게 있어 인간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닌 존재이며 그 본성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이 곧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유학의 흐름을 깊이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시대적 현실 속에서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끌어내립니다. 군자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익히되 그 마음을 먼저 살핀다. 이 말은 정약용의 인간관의 핵심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는 인간을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로 보았지만 그 존귀함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혼자만의 덕으로는 인격이 완성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의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인간다움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이 철학은 단순히 이상적인 윤리설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제자와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상을 실천했고 자신의 유배 생활조차 사람들과의 인격적 교류를 통해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철학의 실천적 깊이는 목민심서와 애절량과 같은 저작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책들에서 그는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 지침을 넘어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단순한 관리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학문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하며 자기만을 위한 글은 가장 쓸모없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사유와 실천이 결국 사람에게 유익한가라는 기준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글 한 문장도,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모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가능하면 따뜻하고 선하며 이롭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진심을 강조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상대에게 유익했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장기간 진행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돈이나 성공, 명성이 아닌 사람 간의 따뜻한 연결이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 이미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비로소 사람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정약용의 이 통찰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관계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의미의 연결이며 타인을 살리는 한 줄의 말, 한 번의 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약용이 말한 사람 사이의 도리는 단지 사상 속 문장이 아닌 그가 실제로 살아낸 관계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도덕과 실천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으며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을 향한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편지를 통해 삶의 자세를 전하고 배움의 이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려주라. 학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쓰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정약용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사람을 보는 눈, 사회를 읽는 감각을 키워주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꾸짖음 속에 깊은 애정을 담아 지도했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스승이란 거울이어야 하며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서로를 닮아가고 배우며 성장하는 인격적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벗으로서의 도리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로운 유배지에서도 동료들과의 편지를 통해 지적인 교류를 이어갔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벗이란 나를 올바르게 꾸짖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는 단지 말이 잘 통하고 취미가 맞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신적 거울이 되어주는 진정한 벗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단의 고독 속에서도 결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타인을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곧 그의 철학이었으며 그것이 곧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고 그 안에서 철학도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보여준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곧 일상의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저 이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판단보다 먼저 마음을 보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 말투, 지위, 배경 등 겉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진정한 관계는 그런 피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란 판단이 아니라 마음에 다가가려는 태도에서 싹 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말은 짧아야 하고 진심은 길어야 한다. 관계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말이 많을 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진심보다 말로 관계를 포장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이어가는 시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란 결국 조용한 배려, 진심, 어린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우정은 이해보다 인내로 쌓인다. 친구란 반드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때로는 서운함을 꾹 참아내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자주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정약용은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인내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강조합니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 정약용에게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내 안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결국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며 내가 먼저 맑아질 때 비로소 상대방과의 관계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맑을 때 상대도 맑게 비춰집니다. 내가 혼탁할수록 상대 역시 휘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언제나 나를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고 작은 오해에 인내를 더하고 내 안을 정리하면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약용이 말한 사람 사이의 도리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철학은 특히 인생의 중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작별, 오래된 친구들과의 거리, 직장 동료들과의 이별, 심지어는 자녀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리감 속에서 관계는 점점 그리움이자 부담이 되어갑니다.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도 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우리에게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을 남깁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정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어색한 공백이 있어도 따뜻한 시선 하나, 조용한 기다림 하나가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말로 다 풀지 못해도 시간이 전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결코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알게 된 지금, 관계는 더 깊이 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나온 세월은 단지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라는 걸음이 됩니다. 그 걸음 위에 피어나는 이해와 존중은 젊은 시절의 우정이나 사랑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절된 인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통의 전화, 짧은 안부 메시지, 따뜻한 손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이 관계를 다시 피어나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나 혼자 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이 말 속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 그리고 관계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마주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 오래 연락하지 않은 가족, 그리고 우연히 만난 낯선 이까지. 그들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거울이자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늘 던진 한마디의 말, 당신이 보낸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시 고개를 들어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정돈하고 용기 내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사람의 도리이고 바로 그곳에서 철학은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마음을 나누셨나요? 혹은 다시 연결하고 싶은 인연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관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알려주는 인간관계의 본질, 조용한 진심이 관계를 바꿉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울고 웃고 성장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철학과 실천으로 남겼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자, 맹자에서 이어진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정약용이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나요? 잊고 있던 인연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정약용의 말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